장비를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시스템 오늘 시켰고요.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2단계에서 이제 쪽에 원재료가 재료 철판을 올라오면 그 철판을 테이블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테이블을 옮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양쪽에 아래쪽에 그 로킹 장치가 있어요. 로킹 장치가 있어서 그 테이블을 로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로킹을 풀어줘야 됩니다. 로킹을 풀어주고 그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위에 팔레트, 아래쪽 팔레트를 얘네들을 클릭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팔레트를 교환을 합니다. 여기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활성화해서 여기 키를 늘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전원을 오고 있고요. 자, 지금 로커가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잠기는 소리까지 나면 이게 교환이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종료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아침마다 하고 뭐고 할 필요는 없는데, 노즐을 교환했을 때 꼭 해줘야 되는 하나가 재료와 원재료하고 헤드의 높이를 교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교정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얘는 실질적으로 꼭 뭐 원재료의 T가 변했다거나 아니면 뭐 매일 해주거나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해주면 좋은 게, 원재료의 T가 바뀌었을 때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즐을 교환을 했을 때, 노즐을 쓰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원재료의 규격에 따라서 이 노즐을 교환하게 되는데, 이 노즐을 교환했을 때는 얘가 정전 용량 값이 사이즈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는 꼭 그때는 요 교정을 높이 교정을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실질적으로 높이를 교정하는 방법은 이 노즐하고 원재료 사이에 발생하는 그 정전 용량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노즐이 형상이 바뀌거나 사이즈가 바뀌면 좀 별도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재료 위로 올라가고요. 그건 조금 더 수동으로 조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로우 키를 누르게 되면 제가 움직이는 스피드가 떨어져요. 조금 더 낮춰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정밀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는 스텝을 누른 상태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더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대충 한 8mm에서 10mm 정도, 5mm에서 10mm 정도, 너무 위험하지 않을 정도까지 붙여 놓은 상태로 여기에 교정을 클릭합니다. 你说 谁用的话呢？ 교정을 클릭하고 나면 위에 이런 그래프가 뜨고요. 교정 시작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오케이. 그럼 헤드가 내려오고 아주 근접한 위치까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정전 용량 자체를 얘가 데이터로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끝나고 나면 여기에 매끈함하고 안정성하고 여기에 굿이 뜰 거고, 여기 정전 용량 값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보면 높이를 먼저 지금 조금 약간 좀 높은 상태로 한 1cm 정도 되는데, 그 상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정 시작.
오케이. 자, 헤드가 절단 헤드가 저렇게 원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교정이 끝난 거니까 오케이. 자, 이 작업은 아침에 시작할 때 한번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중간에 재료가 바뀌어서 노즐을 교환했을 경우에는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전체 작업을 위한 기본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요 앞번에 작업을 했던 그 도면에 띄워져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열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존 앞번에 열었던 그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쭉 표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DXF를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DXF를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자, 앞번에 했던 게 16-1이었습니다. 16-1이었으니까 지금은 17-1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7-1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여기 그 미리 보기가 뜹니다. 미리 보기가 뜨는 상태에서 맞으면 오케이.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 기본적으로 얘를 네스팅을 하면서 레이어에 대한 기본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뜨는데요. 일반적으로 CAD 파일에서 바로 넣으면 색깔이 하나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꼭 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여기 그 외곽 라인, 원재료의 외곽 라인이 흰색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커팅할 라인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커팅할 라인이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다 마킹만 할 라인입니다. 이걸 다시 레이어를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레이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떠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이 이름이 0으로 되어 있는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외곽 라인이고 작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이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무시를 하고 갈 거고요. 자, 15로 되어 있는 레이어가 뭐냐면 마킹을 할 라인입니다. 라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15 레이어를 마크로 바꿔주고, 2번 레이어를 절단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변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큰 직사각형으로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끝났어요.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레이어든 간에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레이어가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걸 끝나고 나면 오케이를 해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 절단을 할 레이어들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녹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마킹만 할 레이어들은 다른 색깔로, 임의의 색깔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흰색은 작업할 때 무시되는 레이어입니다. 자, 이게 되고 나면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이건 꼭 필수사항은 아닌데 리드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리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 작업을 끝낼 때 약간씩 외부에서 리드를 줘서 그 원 작업 라인의 손상을 최대한으로 방지를 해주는 쪽인데, 여기 지금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어요. 리드가 없는 경우가 있고, 리드가 없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선으로 해서 리드가 들어가서 직선으로 해서 들어갈 경우가 있고, 호로 해서 들어가고 호 플러스 선으로 해서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호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들어갈 점에서 얼마 거리를 떨어져서 리드가 시작될 거냐 하는 걸 지금 4mm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이건 리드 인, 리드 아웃은 작업 형태에 따라서 절단면에 안쪽을 쓸 건지 바깥쪽을 쓸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필요한 경우에 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관계없이 오케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원을 따내게 될 건데, 4mm 떨어진 점에서 호를 그리면서 들어가서 커팅을 하고,
마지막에 나와서 이 바깥쪽으로 빠져서 이 커팅 작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의 시작점 부분에 쪽이 훨씬 더 매끄러운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리드의 역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리드가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이 됐으면 그러면 이건 됐고요. 다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꼭 해야 될 것이 여기 정렬이 있는데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정렬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격자 형태로 정렬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하는 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전체 위쪽,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해서 저 먼 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오면서 하는 걸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결정된 상태로는 위에 정렬을 클릭을 해줍니다. 뭐 두세 번, 여러 번 해줘도 괜찮아요. 해주고 이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꼭 설정해야 될 것은 끝이 났어요. 끝이 났으니까 그때 여기 체크 표시를 눌러서 OK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작업할 도면도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작업 프로세스가 있죠. 작업 프로세스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건 매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매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파일명에 여기에 단일 레이어 3.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3.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노즐의 경을 3.0 노즐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고 단일 레이어와 노즐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얘가 단일 레이어고요. 얘는 얘가 이제 더블 레이어로 특수한 경우에 그 산소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쓸 경우에는 더블 레이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더블 레이어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단일 레이어. 그리고 여기 모든 노즐에 보면 마킹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데 6.0입니다. 6.0이고 아까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3.0입니다. 3.0 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작업할 때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기본적으로 내가 쓰던 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특별히 뭐 조작이 잘못됐든지 하는 부분이 에러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질소와 여기서는 질소하고 산소 두 가지로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질소하고 압축 공기는 여기 내부적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산소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하니까. 자, 얘는 마킹 파라미터를 확인만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 설정은 끝났습니다. 기본 설정은 끝났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매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여기 판을 올려 놓는데 항상 정확하게 동일한 위치에 올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엣지 검출을 해서 얘가 판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위치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계략적으로 넉넉하게 뭐 거의 한 10cm, 20cm 정도 떨어지게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다 위치를 시키고 여기서 Find Edge를 눌러서 교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도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각판일 경우에는 여기 3점 파인드 엣지를 그대로 쓰면 되고, 3점 파인드 엣지를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치수는 기본적으로 도면 치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면은 사이즈가 작고 큰 원판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올라가 있는 판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할 부분까지는
작업할 그 도면 사이즈까지는 여기 포함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상태로 3점 파인드 엣지를 하게 되면 여기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을 해서 실질적으로 판이 원점이 어디고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설정된 값이 있는데, 자, 모서리 조정 값인데, 이게 지금 그 실질적인 판의 모서리에서 X축 5mm, Y축 5mm를 들어가서 얘가 지금 도면 원점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바깥쪽에 더 옮겨서 뭐 줄 필요가 없고, 이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시작을 하면 판이 바깥쪽에서 5mm가 남을 거예요. 자, 이 상태까지 됐고,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판 자체가 0.911도가 틀어져 있다라고 얘가 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실질적으로 지가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신경 쓰실 값은 아니고요. 신경 쓸 값은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 그 프레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작업할 영역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지 하면 요 도면의 외곽을, 최외곽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 줄 겁니다. 프레임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원판을 쓸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잔재를 쓰거나 할 때 이게 내 이 도면들이 그 잔재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쓰면 좋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재를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바꿀 예정이라서 실제로 오른쪽에 보면 사이즈가 좀 많이 남습니다. 자, 이 위치까지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약간 바깥쪽으로 지금 나가 보이지만 그 실질적으로 초점이 좀 그 점을 크게 잡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부분이 각각 XY축 5mm씩 남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면 실질적으로 작업 준비가 끝났습니다. 작업 준비가 끝났고, 이 상태에서 자, 셔터를 오프를 하고, 셔터를 여기 셔터를 이제 오늘, 여기서는 오늘로 뜨죠. 그러니까 잠근 셔터를 닫은 거니까 그렇게 뜨고, 그러면 아까 그 포인터로 쓰던 빨간색 레이저가 꺼집니다. 꺼지고 나면 여기서 가스를 눌러서 에어를 잠깐 분출을 시킵니다.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밸브를 내가 열지 않았거나 막거나 해서 이게 에어나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혹시나 그 사이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외부 공기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불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자, 잠깐 불어내고, 그럼 이제 모든 작업이 진짜로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누르면 커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초기에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작을 여기서 눌러도 되고 리모컨에서 스타트를 해도 되는데, 시작을 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파우스 정지 위에다가 올려놓은 상태로 초기에 작업 진행을 봅니다. 그리고 눈을 주시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기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모니터 화면에도 지금 작업이 어느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카메라가 하나는 내부를 비추고 지금 작업하는 부분을 비추고 있고, 하나는 외부에 있는 것들, 작업 끝난 것들 내리고 그 다음에 판지에 다시 올리고 하는 부분들을 모니터를 할 수 있게 카메라 두 개가 있습니다. 맨 내부, 외부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킹 작업이 끝나서 지금 절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멍을 뚫고 다시 내려가서 절단을 하고, 구멍을 뚫고 절단을 하고, 레이저는 항상 구멍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구멍이 뚫린 구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절단을 해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와이어 커팅 할 때 먼저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 와이어 집어넣어서 절단을 시작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르다 보면 열 때문에 이제 말려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려 올라오는 경우가 다시 헤드가 그 위치로 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충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서 보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어떤 충돌의 위험이 있거나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 즉시 세워야 됩니다. 자, 지금 작업은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고, 지금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위에 테이블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 없이 그냥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작업을 하면서 얘가 긴 재료이기 때문에 이만큼 말려 올라왔어요. 말려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쪽 테이블, 낮은 쪽 테이블이면 얘가 움직이면서 낮은 쪽 테이블하고 위에 테이블하고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행히 뒤쪽이기 때문에 저 반대쪽, 그러니까 봤을 때 그게 높지 않으면 이거는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이 상태면 다시 테이블 교환을, 작업이 끝났으니까 테이블 교환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교환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쪽 부분에 여기 카메라를 보고, 여기 혹시나 어떤 위험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등 해고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활성화를 시켜주고 자동으로 해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작업이 끝났고요. 저기 보면 실질적으로 위에 테이블하고 아래쪽 테이블하고 높이가 한 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테이블이 나갈 때 만약에 저쪽 부분에 있어서 얘가 그 휘어서 올라온 부분들이 위에 테이블하고 간섭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미리 조치를 해주고, 그 부분들에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나서 테이블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可以了。 예.